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현장입니다. 어느새 또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아침이 다가왔어요. 요즘 일주일이 금세 옵니다. 7일이 금방 가요. 하여튼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서로 윈윈 하자. 윈윈 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즐겁고 신나게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보면 우리가 살아가 보니까 이게 삶이 고단하더라고. 삶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그럴 때가 없고 또 되게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삶이 고단하다고 느낄 때마다 되새겼다는 그런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장들을 한번 읽으면 뭔가 좀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고단하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랍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흙수저라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진짜 그렇네요. 두 번째는 머리가 나쁘다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과거에 급제했다. 세 번째,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병오지의 말단 수비장교로 돌았다. 진짜 그렇습니다. 계속 오지로만 돌아다녔죠. 그리고 네 번째는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다섯 번째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에 47의 제독이 되었다. 47의 제독이 되었답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일곱 번째는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남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평생 살아서 슬픔은 자라나고 기쁨은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선택하지 말라. 여러분, 슬픔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자들에게 실패가 무엇인가? 실패는 돌아가는 길에 불과하다. 그것은 다시 시도하라고 또 더 나은 방식으로 시도하라고 가르쳐주는 친구일 뿐이다. 친구일 뿐이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고단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한 그런 문장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그럼 힘이 날 겁니다. 그러면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뉴스 한번 달려볼게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은 그 부회장이죠. 한종희 부회장. 글로벌 대격변기를 맞이해서 우리 산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느냐, 도태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그 회장인 한종희 부회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KEA 그 주관으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자전 KES 2023 한국전자전 이 개회사에서 글로벌 불확실성하고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동맹국이죠. 이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세계 경제의 그런 블록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하네요. 그런 디지털 전환이 모든 산업에서 가속화되고요. 챗 GPT를 필두로 해서 한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은 세상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자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발빠르게 적응을 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 한 부회장은 개막식 후에 그 장영진 산업차관하고 게리 샤피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회장, 킨지 파이브리츠, CTA VS 부사장하고 전 시장을 관람을 했습니다. 그 장 차관이 한 부회장에게 삼성의 스마트싱스가
경쟁사들의 스마트폰 플랫폼보다 더 나은 기술이냐고 물어보니 1년에 한 5억 대 이상이 연결되고요. 휴대전화를 잃어버려도 문제없다. 이렇게 기술력을 자랑을 해요. 한 부회장은 연내 삼성전자 로봇 출시 계획을 묻는 기자 질문에 뭐 기대해달라 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삼성은 로봇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운동을 보조하는 시니어 특화 로봇이죠. X1을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주관사 샤피로 회장은 전시장을 둘러본 뒤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시에 참여한 기업들의 숫자였다. 한국은 매우 인상 깊은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혁신을 일구고 있다고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은 분명 한국의 순간이다. 한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고 이는 분명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위해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HBM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삼성이 하이닉스에 빼앗긴 그 HBM3 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을 위해서 반격의 카드 5세대 HBM3E 이걸 내년 하반기에 양산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HBM 시장의 개화 시기 예측 실패로 경쟁사한테 시장 주도권을 내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업계 최고 수준이죠. 성능 구현과 빠른 양산 등이 관건입니다. 24일 보니까 삼성은 세계 최대 그 GPU 기업이죠. GPU. 이 GPU 기업인 엔비디아 HBM3 납품을 시작을 했는데 다음 세대 제품도 HBM3E죠. 3E도 내년 중에 공급을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을 해서 일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 차세대 제품이에요. AI GPU 구동을 위해서 필수 탑재되는 HBM은 일반 D램과 비교를 했을 때 통상 2배에서 3배 정도, 많게는 5배 정도 가량 가격이 비쌉니다. 삼성전자로서는 엔비디아 납품을 발판 삼아가지고 하이닉스로 무게 추가, 기운 그 차세대 HBM 지향의 균형을 맞추는 게 급선무인데 수년 전부터 HBM에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하이닉스가 현재 확고한 시장 선도자 지위를 굳혔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8월 세계 최초 HBM3 개발 후에 성능 검증을 위해서 엔비디아에 샘플을 보내요. 삼성은 하이닉스를 추격하기 위한 그 키로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내세우고 있는데 삼성의 그 HBM3 제품은 샤인볼트죠. 초당 최대 1.2TB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30기가 용량의 울트라 HD 영화 40편을 1초에 처리합니다. 1초. 1초. 하이닉스 HBM3E보다도 빠른 처리 속도고요. 삼성은 현재 그 엔비디아하고 AMD 등 주요 고객사한테 HBM3 샘플을 보내가지고 테스트 받고 있어요. 특히 삼성이 하이닉스와 달리 그 HBM 설계랑 생산 그리고 2.5차원 첨단 패키징까지 턴키 생산 체계를 갖춘 것도 HBM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그런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후발주자죠. 삼성은 양산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도 HBM 시장 판도를 바꿀 변수로 꼽히는데 하이닉스는 내년 상반기 중에 HBM3 양산에 나설 계획을 공개했지만은 삼성은 정확한 양산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삼성은 6세대 HBM4도 25년 개발 후에 26년 양산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이 내년 하반기부터 HBM3 양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요. HBM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데다가 삼성이 턴키, 수주 전략 등을 강점을 내세워서 주요 고객사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내년에 HBM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잘하고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 아주 훌륭한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죠. 네, 올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게 그 AI였어요. 그 내년 스마트폰 시장도 달굴 것 같습니다. 삼성은 내년 초에 생성형 AI를 접목시킨 갤럭시 S24 시리즈를 선보여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강자들하고 협력을 강할 것으로 전망이 하는데 애플도 내년에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최소 이제 10억 달러죠. 10억 달러의 그 돈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하고 외신에 따르니까 삼성은 내년 초에 출시 예정인데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그 라인업이죠. 그 S24 시리즈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시킬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서 삼성은 지난 5일 차세대 자체 애플리케이션이죠. 엑시노스 2400을 공개를 했는데 생성형 AI 기능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고요. 전작인 엑시노스 2200 대비했을 때 기능은 1.7배예요. AI 성능은 14배 이상으로 향상될 거랍니다. 그리고 신경망 처리 장치 NPU 성능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에요. 또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입력을 하면은 해당 그런 입력물을 이미지로 소화하는 텍스트 투 이미지와 같은 그 AI도 그 AI 그 도구를 선보일 거라고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갤럭시 내 음성 입력 그 기반의 비서 역할을 담당하는 빅스비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진화할 거로 전망을 하는 거죠. 아울러서 그 지금까지 구글하고 MS 등 글로벌 빅테크하고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개방형 협력을 지향해온 삼성이 생성형 AI 영역에서도 이 같은 연합 전선을 꾸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글의 바드, MS의 챗 GPT를 이르면은 S24 시리즈에도 접목시킬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S24의 그 AP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지역별로 엑시노스 2400하고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교차 탑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자체 생태계를 꾸리고 있는 애플도 구글하고 MS 등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 착수를 하는 거죠. 애플이 내년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최소 10억 달러 정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애플은 우선 자체 OS자 iOS를 비롯해서 아이폰 그 음성 그 비서저 시리에도 생성 AI를 접목하는 등 집중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활용해온 그 거대 언어 모델하고 그 AI 모델을 상용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업계를 가릴 것 없이 이제 생성형 AI가 시장 분위기를 바꿀 메가 트렌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의 경우 보니까 강자들과의 협력을 지향하는 삼성하고 자체 생태계를 고수하는 애플의 접근법이 다른데 어떤 전략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지는 내년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제 기대가 돼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뭐 로봇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들리기 시작하던데 잠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마트 싱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에어컨이 그 낮에 활동을 많이 하는지 밤에 또 활동을 많이 하는지 그 고객의 사용 패턴이죠. 이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때에 맞게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죠. 안 쓸 때는 굳이 온도가 낮을 필요가 없고 이렇듯 개인화가 중요합니다. 이 개인화가 중요하다. 개인화가 중요하고 진행 중이다. 그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물어보니까 뭐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제가 아까 이른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요즘 2023 그 전자전화죠. 한국전자전에 그 부스 삼성전자 부스에서 한 부회장이 그 스마트싱스의 연결성과 개인화 서비스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장차관이 인전 진화된 가전 기술의 놀라움을 표했고 이날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뭐 산업통상자원부죠. 이 주체로 해가지고 KEA 주관으로 해서 개최된 올해 KES는 그 역대 최대의 480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가 봅니다. 1200개 부스를 꾸려 참가를 했네요. 그래서 그 한국전자정보통신 그 산업진흥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 부회장이 환영사에서 뭐 글로벌 대격변기를 맞이해서 우리 산업계가 어떻게 대응한지에 따라 가지고 향후 세계 시장을 선도하냐, 도태되냐 이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우리 전자산업은 한 발 앞서서 선제 대응하고 있다. 빠르게 적용해서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그 전시전에 친환경, 뭐 에너지, 펫케어, 게임, 헬스 등 주요 테마로 혁신적인 가전, 모바일 제품과 함께 스마트 싱스의 연결성을 경험할 수 있는 뭐 스마트 홈하고 스마트 파크로 구성된 그런 스마트 타운 공간을 조성을 했네요. 삼성 부스는 이날 그 종이 리플릿 없이 전자 리프셀을 전시장 곳곳에 배치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그 스마트홈의 현관에 스마트 싱스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하고 예상 전기 요금뿐 아니라
탄소 집약도 인사이트로 에너지하고 탄소 저감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삼성 관계자도 매출 후에 외부에서도 집안에 연동된 가전기기들을 자동으로 끄는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스마트싱스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듣던 장 차관이 이 스마트싱스가 LG나 애플보다 더 나은 기술이냐고 물어보니까 한 부회장은 그렇다고 했죠. 기술적인 자신감을 또 보인 것 같고, 이날 눈길을 끈 것은 단연 펫케어라고 하네요. 펫케어 관련된 삼성전자 혁신 기술입니다. 삼성에 따르니까 홈카메라 360과 비스포크 제트보드 AI를 통해 가지고 가족들이 외출할 시 반려동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스마트태그 2로는 스마트싱스 패크에 의해서 산책 모드를 통해 이 반려동물의 이동 경로는 물론이고 배변 활동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하여튼 삼성전자가 이런 기술에선 뛰어난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잘하는데 전 삼성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KES 전시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